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후크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좀 흐린데 오전에는 좀 해가 비치고 괜찮았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어떤 그 정원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실내 정원 식물원 같이 찌그만하게 이쁘게 꾸며놓은 데인데 오늘 거길 갔다가 너무 기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안에 내부인데요. 사진 참 이쁘죠? 예. 참 좋았습니다. 갔더니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치원 애들이 또 이렇게 견학을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저기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뭘 아는지는 몰라도 대답을 하고 고사리 손으로 와, 너무 귀엽고 이뻤네요, 정말. 뭐 더 큰 저기 서울이나 신도시 사는 분들은 뭐 더 이런 문화 공간이 많겠죠. 하지만 또 이 시골은 지방은 좋은 점이 이런데 그냥 걸어서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갑니다. 뭐 차 타고 뭐 큰맘 먹고 나가서 어디다 주차할까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언제든 간단하게 나갔다가 또 금방 또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 지방생활. 저는 참 이 시골의 이 라이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영감탱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할 말만 해라. 지금 금요일인데.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들 시작할게요. 오늘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밤 지상에서 열리는 빅 이벤트가 있고요. 둘째는 오늘 밤 지하에서 열리는 두 번째 빅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일찍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즘 제가 뭐 며칠 안에 또 이사를 하려고 이사 준비랑 이거저거 해서 굉장히 좀 바빠가지고 좀 영상을 만드는데 좀 뒤로 좀 밀리고 있네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상에서 열리는 빅 이벤트는 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오늘 그 5월 미국 고용 보고서, 그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그게 정말로 골디락스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이거 경기 침체냐, 요거 굉장히 신경들 쓰고 있습니다. 시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환율과 국채 금리를 보면서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지하에서 열리는 빅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특히 제 회원 영상에서 꾸준히 시장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뭐 2분기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어떤 건 이렇게 나왔다, 어떨 때는 정반대로 나왔다. 너무 들쭉날쭉. 방향만 보면 도저히 뭔가 알 수가 없죠. 들쭉날쭉 방향을 알 수 없는 지표들. 지금 이건 정말로 골디락스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 신호인가. 물론 월가는 매번 연일 낙관론을 펼치면서 이것은 골디락스다,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쏙 다 들어갔지만 사실 그것은 전부터 우리가 같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아니면 또 어떠하리, 어차피 경기 침체로 빠지면 파월하고 옐런이 어떻게든 금리 인하하고 국채 엄청 풀어서 3분기부터 대선도 준비할 겸 받쳐준다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는데 경기 침체면 또 어때? 어차피 돈 풀어 받쳐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골디락스, 콜 이렇게 간다는 거. 하지만 정말 미래는 어떨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죠. 만약에 정말로 경기 침체나 미국 경제에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지정학적 분쟁이나 이런 것이 더 커지거나 어떤 뭐 금융, 신용 어떤 경색이 어디선가 발생하거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향이 왔을 때는 그때 가서 파월과 옐런이 도와주겠다 나서도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항상 주시해서 보자는 게 제 채널의 어떤 이 시장 경제에서 지금 요즘 최근 한 석 달간의 큰 흐름인데요.
요즘 시장의 모습, 주식시장, 미국 증시를 봐도 그렇습니다. 맨날 연일 오른다고 하죠. 계속 뭐 최고점 S&P 500, 나스닥 갱신했다고 하는데 차트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별로 이제는 얼마 전부터는 심지어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기타 등등 빅테크들도 횡보입니다. 지지부진 계속 횡보해요. 2분기 와서. 그러죠? 오직 오르는 건 뭡니까? 엔비디아. 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반도체 관련주들 걔네만 오르고 있어요. 오직. 이런 거 일일이 보는 건 오늘 시장 경제 보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길게 안 하고 이거는 다음에 이제 시장과 환율 국채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자세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즉 가만 살펴보면 이제는 빅테크들도 횡보하고 오직 엔비디아하고 그 관련주들만 오르는 가운데 왜 그럴까요? 시장이 확신이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계속 무슨 소리냐, 골디락스 올라간다, 최고점 갱신한다 하는데 확신이 안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일단 무너지지 않을 게 뭐예요? 엔비디아 볼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처럼 시장이 한쪽에 편중되고 편향되고 왜곡된 게 정말 드물죠. 확신이 생기지 못해서 망설이면서 관망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왜 확신을 못 가지죠? 경제 지표들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인데 또 이쪽 한 걸음만 옮겨서 이쪽 방향에서 보면 이거 경기 침체 전조 신호 아니야? 말은 안 하죠. 아무리 파월과 옐런이 받쳐준다니까 에이 설마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는 지표가 더 확실하게 나와주기만 계속 기다립니다. 만족을 못하죠. 어떨 때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든 나쁜 경제 지표가 나오든 계속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이야 하고 계속 다음번 경제 지표를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5월달 미 고용 수치가 그래도 저 통계 수치는 조금 신뢰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지금 폭풍 전야처럼 몇 시간 뒤면 발표되겠죠.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5월달 미 고용이 특히 중요하다. 침체의 가늠자가 될 거다. 오늘 밤. 왜냐하면 요새 보면 하락 추세에 놓인 경기 소비재 섹터 자꾸만 쌓여가는 미국 소비 둔화의 증거들. 그러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 지난달 채용 계획을 올 들어 최저 규모로 갑자기 줄이다. 고용도 갑자기 딱딱해진다. 미국 4월 무역 적자 746억 달러 1년 반 만에 최대. 미국 경제 성장 엄청 올라간다더니 지금 요새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생각만큼 안 올라가고 자꾸 뚝뚝 수정되고 있죠. 경제 성장 예정치가요. 미 1분기 생산성마저도 엊그저께 수정치 또 하향 수정됐고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이런 거 물론 아직은 굉장히 고용은 여전히 뜨겁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방향이 조금 불길하다 이거죠. 자, 좋다 하는데 불안감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뭡니까? 유럽에서 유로중앙은행이 미국 연준보다도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랬는데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에서 달러와 가장 비등비등하게 힘겨루게 하는 게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아닙니까? 그런데 유로화도 먼저 우리부터 좀 먹고 살라니까 금리 인하 해야겠어 하고 팍 내렸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죠. 그런데 어제 그렇게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달러 강세가 어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죠. 아니 오히려 되게 웃긴 게 그런 발표가 나고 나서 유로화가 살짝 더 오히려 강세가 되고 아주 조금 미미하지만 달러도 살짝 더 반대로 약세로 빠지는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환율 시장이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며칠 동안 미리 반응한 게 있어요. 유로 중앙은행이 하도 지난 열흘간 입을 엄청나게 입술이 다 부러뜨릴 정도로 털었습니다. 우리 무조건 금리 인하 이번에 할 거예요 하고 그래서 알았다. 귀가 따갑다. 니네가 한다는 거 이제 우리도 알았다고 미리 조금 유로화가 미리부터 강세로 간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진짜 금리 인하 할 거냐 안 할 거냐 최신 그런 최종의 어떤 그런 망설임은 좀 보였었는데 결국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런데 달러는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어제 그저께죠.
BOJ의 우에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조만간 일본 국채 시장에서 자기들이 하는 국채 매입을 좀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의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정보를 흘린 거고요. 그거는 또 뭡니까? 예. 같이 그 선진국들의 국채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급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오늘까지 보면요. 달러 약세는 여전히 약세에서 조금 많이 약세로 빠진 데에서 위로 튀지를 않고 유럽이 저렇게 나와도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본이 저렇게 양념 조미료를 쳐줬는데도 잘 안 올라가고 그대로 지금 반응하지 않고 무덤덤 있습니다. 심지어 IMF까지 어제 나와가지고요. 야 지금 유럽 금리 나온 거 정말 잘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빠르게 하면 안 돼. 좀 신중해야 돼. 그렇게 또 거들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달러와 유로, 엔화 등과의 어떤 차이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의미죠. 그런데도 요지부동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잠깐 살펴보시죠. 자, 어제 ECB 금리 인하 했는데 그 앞에 물론 이제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얘네들도 했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통화력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어제 ECB는 굉장히 큰 의미였죠. 유럽의 금리 인하는. 물론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번 했는데 앞으로 계속하는 건 아니다. 우리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지금 유럽은 침체가 조금 인플레가 다 잡힌 건 아니지만 침체가 지금 일단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먼저 했는데 인플레가 계속 재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솔직히 보인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만 일단 안전핀 싹 걸어준 거지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 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계속 나오는 데이터 보고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정말 금리 인하의 포문을 열고 앞으로 쭉 금리 인하의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달러가 더 강해지고 유로화는 더 약해져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어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본은행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했는데도 왜 안 되더니 IMF도 어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보면은 오히려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빠지더라. 달러화가 유로화나 엔화 대비 살짝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어제.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유럽이 매파적 인하라서 그런다 어쩐다 한데 잘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거는 좀 설득력이 없고요. 결국은 이거 같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 마지막 한 줄 달았는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요새 그러지 않아도 그런 신호가 계속 틈틈이 나오는데 어제 보니까 더 많이 나와. 뭐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생각만큼 화랑이 아니고 갑자기 막 식어가 둔화 신호들을 보여. 그러면 미국 혼자서만 경제가 엄청 잘 나갈 건데 미국도 이제 침체가 오나 하니까 미국 달러화가 힘을 못 썼다라고 분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선진국들 중에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서 EU까지 어제 금리 인하를 먼저 했죠. 그러면 달러 강세는 더욱 돋보여야 되지만 지금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은 왜 반응을 안 하냐? 그것보다는 더 관심 가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어제 유럽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달러가 상대적으로 위로 떠야 되는데 오히려 언제부턴가 지금 6월 들어서 계속 달러가 조금씩 더 힘이 빠지죠. 그리고 금리 인하 지금 유럽이 먼저 한댄다 하니까 살짝 오르려다가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는데도 힘을 못 쓰고 푹 꺼져서 물론 그런다 해도 지금 이미 103.8이나 102.99보다는 높은 상당히 여전히 달러 강세 굉장히 높은 범주이긴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전에 막 105까지 가던 거에서 지금 104 밑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제 반응을 안 했다. 의외죠. 즉 상대적인 이 환율 시장에서도 글로벌 투기 세력들 환시장에서 돈을 움직이는 자금들도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했다 해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금리 인하했냐 어디는 계속 금리 인상 중이냐 그럼 어디 통화가 세냐 그거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6월 들어서는 여기 딱 보면 딱 한 달 단위로 참 이해하기 쉽게 변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딴 거 본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전 세계 어떤 채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금리죠. 미국 모기지론 금리도 요걸 기준이 되고요. 예. 보면 요 확실히 5월 30일, 6월 달 들어서 뚜두두둑 무섭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채권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채권에 몰려들까요? 아니 지금 골디락스고 금리나 조만간 할 거고 미국 경제는 그렇게 뜨겁고 주식시장은 날아간다면서요. 성장주나 저기 뭐 엔비디아 기술주 날아간다면서요. 근데 왜 돈이 자꾸 여기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채권 위험 선호가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 증상이죠. 이게 이렇게 나올까요? 미국이 단순히 금리 인하를 곧 할까봐? 요거는 좀 아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미국이 뭐 늦춰진다 했다가 얼마 전에 야 이렇게 침체가 자꾸 고용이 자꾸 이렇게 뭐 지표들이 약하게 나오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겠어 나온 건 3일 전 딱 한 번입니다. 예. 이 시장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전까지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잘 나간다 했는데 3일 전 근데 지금 채권 시장 보면은 뭡니까? 6월 달 들어서부터 쭈쭈쭈쭉 채권으로 몰려들고 있죠. 이 얘기는 금리가 어쩔 거다 그 얘기를 떠나서 그냥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고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야, 이거 가만 보니까 미국도 이제부터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커. 미리 안전자산으로 피해 있자 해가지고 그 영향이 큰 겁니다. 아까 달러도 그러고요. 즉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은 6월 들어서 지금 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맨날 언론에선 그런 얘기 나오죠. 막 이게 뭐 드디어 금리 인하의 시대 포문을 열었다 선진국이 막 하는데 그것보다는 채권 시장과 이 환율 시장은 아까 이 차트들을 보면 그거 말고 다른 데 보고 있다 또 뭐 보고 있냐 니네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경제 지표들 나오고 이 흘러가는 미국 경제의 방향이 정말로 미국이 경제 성장을 계속 하는 와중에 인플레가 조금씩 잘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같이 병행된다면 그것은 골디락스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먹기 참 편한 죽. 엄마가 죽 다 시켜놨으니까 막 퍼먹기만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날마다 들쭉날쭉 나오는 경제 지표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게 미국 경제 성장률은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인플레는 잡혀가긴 잡혀가는데 생각만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안 잡혀가. 계속 미미하게 진행돼. 그럼 이거 가만 보니까 뭡니까? 이거 좋은 게 아닌데 경기 둔화 혹은 침체의 전조 방향일 수도 있겠는데 가능성은 50대 50이죠. 물론 주류 언론에서 월가에서 얘기하는 건 거의 90대 10 정도로 지금 경기 침체는 말도 안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월과 옐런이 어차피 도와줄 거니까 자신 있게 떠드는 거고요. 지금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 보면 6월 달 들어서 오히려 안전한 곳 미국 국채로 일단은 조금 피신하자 그 모습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칭송받던 미국의 성장률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면서 2분기부터 만약에 뚝뚝 떨어진다면 그것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매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어제 유럽이 금리 인하 했는데도 팍 튀지 못하고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자고 있는 것처럼. 즉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방향이 이랬다 저랬다 엇갈려서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가능해요. 이제는 노동지표, 뭐 고용지표 특히 그런 거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작년 것까지 다 1년, 작년 것도 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주류 언론에서 날마다 나오죠. 오늘 또 나왔어요. 기사. 오늘은 제가 안 가져왔지만 아까 봤습니다. 예. 이거 어때? 이제는 작년에는 저 혼자 이제 1년 전부터 떠들면서 노인네 괜히 헛소리 우기는 것 봐줘. 아유, 하여간 아재들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월가의 어떤 그 정파들도 계속 하는 얘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뭡니까? 이럴 가능성도 정 그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두려우면은 제일 안전한 거 가면 되지. 제일 안전한 게 뭡니까? 엔비디아. 그래서 자꾸 엔비디아만 가는 거고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한 거 그래도 미국 국채 발행량이 그렇게 많다지만 지금 뭐 침체가 되고 뭐 문제가 되고 뭐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올 것 같다 하면은 그래도 채권이지. 앞으로 또 이제 금리나 또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채권에 지금 아무래도 미리 좀
좀 묻어놔야겠네, 안전하게.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5월 미 고용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이거 진짜 골디락스가 아니라 침체일 수도 있겠는데 불안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오늘 고용이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어떤 단계적인 흐름을 보겠죠. 하지만 이게 또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 앞으로도 5월 미 고용 수치가 오늘 발표가 되지만 여기서도 또 어떤 디테일을 봤더니 이거 골디락스인가 침체인가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네.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나오는 지표에 또 보자. 다음번에 일주일 뒤에 나오는 무슨 지표 그것 또 보자. 계속 이런 게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시장이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그동안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의 모습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기 전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지하에서 열리는 빅 이벤트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 제가 바로 저번 영상, 이거 회원 영상이었는데요. 금은 다이아몬드와 다르다. 은은쿠리와 다르다. 여기서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뭐 이제 은에 대해서 또 뭐 다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 영상을 때 했었는데요. 바로 거기서 그때 다뤘던 내용이 이거였죠. 뭐였냐면 게임스탑의 키스질에 대해서 세력들이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을 옥죄고 세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지금 작업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은시장에 미치게 될 행여나 물론 키스질이나 키스질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오로지 지금 게임스탑 GM이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달나라 가자 하고 그 애초에 그 3년 전에 일어났던 은시장의 쇼 스퀴즈 현상 같은 거는 그 와중에 그 막 열기와 그 광기가 막 퍼지는 와중에 마포 홍대도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갔던 거고 어떤 건지 원리를 아직 잘 모르고 근데 이번에도 그런 열기가 또 과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확 몰려들게 되면은 그 와중에 또 한번 은시장도 한번 가봅시다 그 얘기가 나올까봐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거기에 이제 연장해서 요거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이거 주가 조작 아니냐 키스질이 이런 식으로 자꾸 SNS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미국 당국과 어떤 그 증권거래 플랫폼까지 동시에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나왔죠. 그리고 이런 영향은 뭡니까? 키스질이 함부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같이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뭣도 좋습니다, 뭣도 좋습니다 하다가 은시장에까지 어떤 가보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은시장에서 힘겹게 찍어 누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세력들이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부터 쟤네들도 나중에 지금 더 크기 전에 미리 잡아놔. 쟤네들 더 커가지고 나중에 은시장 오자고 하면 우리 이거 못 막어. 안 돼. 가서 쟤네들 일단 눌러놔. 해가지고 괜히 또 뭐 시장의 안전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키스지를 조금 억압하고 옥죄려는 움직임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또 어떻게 기어이 정말 힘으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은시장에서 이 중요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인 온스당 30달러 밑으로 그날 키스질 발표와 동시에 또 그것과 상관없이 그날 또 이렇게 정말 무섭게 내리는 거 30분 봉으로 낱낱이 이렇게 분석했었죠.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잡아놨는데 키스질이 확 또 뜨고 그 밑에 추종 세력이 확 모이면서 GM이 달나라 가자 해서 이게 성공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GM이 하나에 열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몰려들고 GM이 말고 다른 것도 또 한번 축포를 터뜨립시다 했다가 이제 어떤 애가 최옥구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야 은시장 기억 못해요? 은시장도 한번 갑시다 얘기 오면은 지금 이렇게 힘겹게 내린 게 다시 위로 빵 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잡는다 했던 걸 봤던 건데요. 그리고 그때 그 영상에서 저번 회원 영상에서 사실은 이것도 봤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제가 우려하는 이런 움직임 나만 생각하는 것과 해외에서 정말 은에 집중하고 있는 해외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나같이 이런 걸 기대하는 혹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 해서 구글에서 검색했던 자료를 갖고 왔었죠. 거의 없지만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스질 로어링 키티의 이 반란이 2차 반란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일 거고 다른 데서 또 뭘 해보자 하다가 결국 은시장으로 은쇼스키즈 2.0 버전 2.0이 일어날 수도 있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도 있더라. 찾아왔었죠 그때. 예. 그리고 골드실버닷컴이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도 키스질 등장하자마자 이게 참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론 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아주 어떻게 언론의 통제를 받는지 그 이후로 확대 재생산이 안 되지만 분명히 구글에 지금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키스질 등장했다.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은시장까지 와서 쇼스퀴즈, 실버 쇼스퀴즈 2.02로 가지 않을까. 이런 대단한 분석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전부터 제가 주말 특집 은 시리즈에서 했던 얘기 딱 요약해서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거 그때 같이 봤었습니다. 그러고 그때 제가 이 영상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사실상 주가 조작으로 몰고 가려도 정말 힘들지 않냐. 여러 가지 유명 인사들의 경우와 공매도 기관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거 잘못하면 역풍을 불러일으킨다. 형평성 논란을 건드려서 개미들이 화딱지나죠. 우리는 좀만 뭐만 잘못해도 판사가 최고형 때리고 말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기 뭐 기업 총수들은 맨날 저기 마스크 쓰고 괜히 멀쩡하게 잘 저기 지루박 받고 스텝 밟고 하던 애들이 말이야. 그 전날 밤에 파티룸에서 그 다음날 검찰 출두할 때는 맨날 휠체어만 타고 나와요. 갑자기 담요 덮고 무릎 담요까지 덮고 짜증 이빠이 나죠. 링겔 딱 꽂고. 아니면 힘 있는 애들은 다 주가 조작 했냐 안 했냐 하는데 소환도 안 해. 검찰에서 질질 끌면서 3년 동안 이 사람들의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선비 얌생이라서 뭐 다 겉으로만 한탄하고 댓글만 다는 게 다지만 서양 사람들 무섭죠.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되나 보자 흥미진진하다 했는데 지금 그 영상 올리고 바로 하루 만인가요? 야 역시 양놈들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양놈들. 저도 모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조센징이라고 부르세요. 한번 저를. 네, 양놈 계시면. 제가 사는 전주에 한옥마을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는데요. 그렇게 한복을 빌려주는 그게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정말 예쁘죠? 남자 한복도 굉장히 예쁜데 맨날 여자 한복만 비춰주대요. 남자 한복도 참 진짜 예쁩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입고 사진 찍으면 얼마나 외국 사람들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자식들이 입는 거 보니까 이놈들이 막 털이 막 가슴 털이랑 털이 막 얘네들 아시죠? 저기 서울 사람들은 외국인들 더 많이 보니까 더 잘 알겠죠? 외국 사람들 보면 여성분들도 털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 이 동양인들은 털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맨날 이 찍찍이 붙여가지고 왁스 막 쫙쫙 해가지고 털을 계속 이거 제모를 하죠. 정말 고통을 감수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잔털들이 털이 길어 온몸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완전 막 더 수북하고요. 털이 많으면 거기에 땀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이렇게 맺히고 거기 항상 남아 있어가지고 채취가 심하게 나요. 맞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암내가 지도거죠. 예, 그거 정말 정말 참기 힘듭니다. 저기 비염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정말로 숨쉬기도 힘듭니다. 옆에 가면. 근데 한복을 딱 와가지고 빌려입니다. 속에 좀 저기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말이야. 이 한복을 입지. 얘네들 또 이 빌려 입는 거 보면 속에 이제 우리말로 메리아스 난냉구루 이놈들은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고 맨몸에다가 한복 저거를 빌려서 입습니다. 그래서 막 보면은 어쩔 때 보면 더운 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 채취가 서양인들 특유의 암내가 또 털 수북한데 또 우리 한복에 또 그대로 세탁 잘하겠죠. 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서양 사람들 아주 지금 즉각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역풍, 우려했던 역풍 하루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오늘 밤 자정쯤에 한국 시간으로 키스질이 제가 그때 이 키스질 유튜브 채널하고 트위터 X 계정도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오늘 키스질이 유튜브 라이브를 한답니다. 스트리밍. 야, 예고를 했습니다. 어디 뭐 지금 뭐 연방 어떤 그런 대법원이나 어떤 연방 규제 뭐 증권거래위원회 대법원이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나 저기 자기 그 증권 거래 플랫폼 거기에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조사와 억압이 들어올 거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키스질은 못 참죠. 서양 사람 나와가지고 오늘 밤에 유튜브 라이브 한다고 예고 땅 때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조작으로 뭐 주가 조작으로 소송한다고 말도 안 된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법조계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키스질이 시장 속였냐? 증거가 뭘로 할 건데? 뭐 이 사람이 자기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암호화된 밈을 올리거나 그냥 이게 어떤 사람이 보면 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거 올리고 또 나 게임스탑 주식 사랑해서 이만큼 들고 있다? 그거 알린 게 그게 민주사회에서 죄가 되냐? 뭘 그걸 증거로 지금 할 거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저기 법조계 출신 그 사람도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것은 규칙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뿐이지 그걸 굳이 법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키스질은 자신의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거기에 대해서 기만적인 요소가 없는 한 확실한 어떤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증거가 없는 한 기소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일론 머스크부터 모든 공매도 기관부터 해가지고 무슨 잡혀 들어갈 사람 유명 인사들 다 잡아 들어가야 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키스질이 그냥 방구석 백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미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줄을 잘 타야 되는가, 뭘 하면은 위법이 되는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식거래에 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청문회 한번 불려갔었죠. 게임스탑 사태 때문에 3년 전에 그때 국회 청문회, 의회 청문회 불려 나가면서 이제 이 사람의 신상 자료도 다 나왔었는데 그때 제출한 규제 당국이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이제 큰 손이 됐잖아요. 한국 돈으로 몇 천억을 벌었죠. 그 사이에 지금 이 게임스탑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말 슈퍼 개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을 거래할 때 어떤 공시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이제 그런 거래소에 제출한 이 사람 신상 자료를 보면요. 이미 여러 증권업계 라이선스 면허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키스질이.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에 찌그만한 그 투자 자문 회사에서 법무 총괄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뭐 주가 조작에 뭘 될 수 있다고? 이 사람도 나름 통밥이 다 있겠죠? 야, 나도 그쪽 계통에서 일해본 사람인데 예전부터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어떤 게시물 올릴 때 다 위법사항 없도록 나름 신경 써서 다 올렸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돈이 몇 천억을 가진 부자인데 법조팀에다 김앤장에다 바로 전화했겠죠? 나 여기 법무팀인데 얼마 줄 텐게 붙여주쇼. 딱 했겠죠? 법률 자문 다 그날 밤에 모여서 다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김앤장에서 와서 이제 그랬겠죠. 딱 살펴보고 지금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저 그동안 올렸던 게시물 명시적으로 막 게임스탑에 투자해야 한다 뭐 지지하거나 막 회사의 재무 전망에 대한 그런 주장한 게 없네요. 이거는 그렇죠? 변호사 한 10명 모여가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내가 이번에 뭐 얼마 팔았다, 얼마 매각했다, 리딩방처럼 얼마 뭐 했다, 뭐 여전히 그런 막대한 게임스탑 지분을 갖고 있는지 팔았는지 그때 막 그 시세 상황에 따라서 발표도 안 했잖아요.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문제 없습니다. 예. 또 우리 선생님께서 키스질 선생님께서 게임스탑 내부 임원도 아니시기 때문에 이거 내부자 거래도 아니잖아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 김앤장이 어떻게든 막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고소 고발이 들어와도 그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내가 짚어봤어요. 감히 이제 나한테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 이거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키스질은 못 참아. 물론 이 세력과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든 키스질을 잡아놓고 싶으니까 이제 뭐 그 어떤 공매도에 당해가지고 한이 맺혔던 문 닫았던 공매도 기관들 월가의 주류 세력들은 키스질 이번에 다시는 이런 반항하는 개미들이 안 놓도록 잡아놓고 싶겠죠. 걔네들은 지금 반대 진영에서 한 몸으로 뭉쳤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그 뒤에는 기축통합 패권을 위해서 은가격을 지금 눌러놓으려는 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치열한 최근의 싸움에서 행여나 키스질의 들불이 번져가지고 이쪽 산, 은이 묻혀있는 이쪽 산까지 지금 산불이 번질까봐 저놈 미리부터 좀 잡아놔야겠는데, 족쳐놔야겠는다고 이 움직임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들은 이런 뭐 미국 경제 자유 그룹의 매트 스톨러 연구 책임자 뭐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단체인지 알겠네요. 이거는 이것은 명백한 시장 조작이다. 우리가 이게 지금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나는 참 어이가 없다. 시장 조작법이라는 게 원래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거를 지금 안 다룬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저런 놈을 가만둬야 됩니까? 야, 지금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길에게 지금 전 SEC 의장은 키스질한테 우리가 서면으로 뭔가 지금 보냈는데 이거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막 그 의혹을 부풀리는 거죠. 키스질 혼자 지금 이 짓을 하겠냐? 그 주변에 주가 조작 작전 팀이 있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조사해야 된다. 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저놈이 다 하냐? 뒤에서 돈 대주면서 이득 보려는 작전 세력이 붙었다. 매입 자금 어떻게 조달했는가 다 탈탈 털어라. 게임스탑에 대한 베팅을 해지한 적이 있는지, 또한 그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일단 답하고 계속 조사 들어가야 된다. 압수수색 해라. 계속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세력과 개미의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정말로 겉으로는 항상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시장의 어떤 안정을,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다시는 이런 개미 같은 놈들이 와서 공매도 기관이나 시장 기관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겠다. 군기 잡아야겠다. 라는 세력들과 또 이 뒤에 지하 경기장에 기축통합 패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금과 은을 찍어 눌러야 되는데 키스질이 나오고 그것이 연쇄적인 나비 효과로 예전과 같은 실버 시장의 은 시장의 쇼 스퀴즈 2.0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저놈을 뿌리 새싹 싹부터 잘라야겠다 하는 것이 지금 같이 결합된 움직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지만 키스질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키스질도 이미 이런 거 다 염두에 뒀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늘 밤에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하겠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뭐 하냐? 거기 나와서 무슨 뭐 선배 뭐 마라탕 후루 탕후루 사주세요. 아유, 뭐예요 도대체 그게 다 세상. 야, 세상은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힘들고 한계를 느낍니다. 마라탕과 탕후루가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참 분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자, 그냥 뭐 따라하면 되는 거겠죠. 키스질의 오늘 밤 라이브 스트리밍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문을 여는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3년 전에는 뭔 일이 있었냐? 그때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뭔 얘기했냐면 게임스톱이 왜 괜찮은가? 왜 투자할 만한가? 그런 거 설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기대하는 거 그거겠죠? 높은 공매도 비율, 헤지펀드의 숏 스퀴즈 전망 등을 언급하면서 게임스톱을 이렇게 많이 사면서 이렇게 되면은 숏 스퀴즈를 일으켜서 달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 하고 개미들의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게임스톱이 정말 달나라로 갔죠. 당시에 무려 2400%를 올랐었습니다. 240배 오른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막 소문 듣고 몰려들어서 더 돈 벌고 싶으니까 개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게임스톱 말고 다른 것도 갑시다 해가지고 AMC도 그때 갔었고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도 그때 가가지고 밈주식 붐이 일었고, 그 와중에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서 사람들한테 거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버 숏 퀴즈가 일어나서 정말 JP모건이나 세력들이 시겁했다는 거. 예. 아직도 금과 은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자, 오늘 예고된 키스질의 그 계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밤 새벽 1시로 6시간 후라고 지금 예약이 돼 있네요. 오늘 밤 새벽 1시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들어가서 이 채팅방 실시간 채팅 이미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이미 13,000명이 모였네요. 13,000명이 모여서 지들끼리 떠들고 있는데 축제도 하는데 전부 게임스탑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정신 없습니다. 다 미친놈처럼 지 얘기만 나불나불 게임스탑 달라라 가자 하는 겁니다. 예. 괜히 건드려서 역풍이 일으킨 거죠. 아주 키스질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을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파악했어도 뭐 지금 중요하니까 꼭 이 일은 필요하다고 세력들은 봤을 겁니다. 특히 은시장하고 연관지어서. 그러나 이제 키스질이 오히려 그 도발에 더 큰 도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갖고 정말로 만약에 이번 2차 게임스탑 사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지난 5일 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 3년 전 그 활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비하면 미미하죠. 지금은 예전 같은 금리 인하 돈이 유동성이 풀린 때도 아니니까. 예.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AI 관련 주식들이 1분기부터 쭉 올라오면서 미국에서도 신용 잔고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하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 빌려서 투자하러 들어온 사람이 꽤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투기적인 개미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돈 번 사람도 있겠지만 손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지금 여기서 한탕을 노리고 지금 다 몰려들고 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안 돼도 키스질이 직접 자기가 어마어마한 지금 게임스탑 주식과 콜옵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물량을 이용해서 또 올리려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오늘 지나고 해서 다음 주에 게임스탑 정말 한번 또 빵 더 크게 트는 일이 생겨버린다. 그런데 세력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뭐 역지는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 열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게임스탑 말고 또 다른 데도 가자 하고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더 집결되고 그러다가 실버 숏 퀴즈 은시장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야, 그래서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보자는 겁니다. 예.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죠. 어떻게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시장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에서 지금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우리 한반도 이쪽에서도 대만보다는 사실 한반도에서 일을 더 키우고 있죠. 요즘 뉴스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만간 또 한번 할 얘기가 있겠죠. 굉장히 급하게 지금 세력들도 금은시장 못 찍어 누르고 문제가 지금 커지면서 지정학적 분쟁 굉장히 빨리 지금 몰고 가고 있고요. 더 이제 뭔가 더 큰 판으로 급하게 지금 6월 들어서 2분기의 마지막 달이죠. 아, 정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새로운 슈퍼게임의 키스질이 등장하면서 또 이런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관전거리를 또 관전 포인트를 마련해 주네요. 만약에 제가 저나 혹은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은시장에 관심 있는 분이 오늘 여기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영어로 이렇게 Is this the full-blown start of the silver short quiz 2? 이게 정말로 실버 은시장의 숏 퀴즈 버전 2.0의 본격적인 시작인가? 예, 만약에 이런 글을 쓰면서 은시장으로 가자 선동하는 글을 쓰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정부 GM이 게임스톱 사태에 다 파묻혀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아니죠. 문제는 게임스톱 사태가 어느 정도 확실히 성공을 이루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더 많은 개미들이 모여서 다른 데도 가자 2차, 3차
그때는 정말 은시장으로 건너올 확률이 커지겠죠. 일단 오늘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이 시간에 이거 보진 않겠죠. 자야죠. 아재들 9시만 넘으면 꾸벅꾸벅 좁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저렇게 키스질의 이 게임스탑 세력들이 은시장으로 나중에 도와주러 참전 안 해도요. 지금 은은 혼자서도 너무 잘합니다. 오늘 또 은시장 관심 있는 분들 보셨죠? 혼자서 찍어 눌렀는데 혼자서 또 튀어나왔습니다. 요거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가 바로 저번 영상 금과 다이아몬드, 은과 구리를 비교했던 그 영상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걸 30분 봉으로 봤는데 어제 하루 그 전날 그 다음에 하루 올라오는데 역시 여기 보시면 저항선 지지에서 딱 막혔죠. 잘 막은 거죠.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못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밑에서 어떻게 계속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란듯이 딱 그 저항선 지지선 온수당 30달러 가게에서 출발하더니 불기둥 화라산처럼 빵 떴죠. 오늘 급하게 또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 오후 6시 42분인데요. 지금 보면 이 밑에서 쭉 올라오는 그 은의 그 상승 추세선 보이시죠? 추세선 밑에서 딱 걸렸습니다. 이거 오늘 밤에 또 지하 경기장에서 정말 볼거리가 사람들은 이제 주류 언론과 시장에서는 다들 오늘 뭐 미국의 5월달 고용 지표만 보겠죠. 하지만 또 다른 경기장에서는 키스질이 게임스탑으로 올리는가를 볼 거고요. 또 그거보다 더 깊은 지하 경기장에서는 은시장에서 이렇게 은가격을 JP모건이나 세력들이 기축통화 세력이 찍어 눌렀는데 반항하고 또 2위로 수면 위로 나온 거를 오늘 금요일 주말 토요일 일요일 되기 전에 어디까지 찍어 누를 수 있냐. 경기가 세 가지예요. 와, 이거 어디 봐야 돼요? 한일전 30분 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었죠. 저번 영상 키스질에 대해 얘기하면서 찍어 눌렀던 거 이렇게 엄청나게 힘으로 찍어 누르고 올라가는 거 잡아 끌는데 올라가려고 잡아 끌고 올라가려고 잡아 끌도 하다가 어느 정도 진압한 거 여기까지 봤을 겁니다. 저번 회원 영상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거 내리고 여기 지금 엄청나게 이게 일자로 가는 거는 힘이 팽팽한 겁니다. 정말로. N극과 S극처럼 기싸움이 엄청나는데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 결국 잡아뒀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30분 봉에 이거 보이시죠? 빵 떠버리잖아요. 이 정말 지금 은의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쇼 스퀴즈부터 해갖고 주말 특집 운 시리즈 5부작에서 본 것처럼 모든 그 변화를 이제 다 아시면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정말로 다 이게 매트릭스 어떤 해석이 다 돼서 이제 여러분들 눈과 뇌리에도 다 들어오시죠? 이런 모습들이 그냥 그런 애가 아니라 얼마나 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거를 또 이제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근데 이거 뜨는 거 보세요. 와, 이거는 힘으로 누르고 있는 와중에도 이만큼 떴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맞죠? 야, 골치 아파졌어요. 세상 흥미진진합니다. 요즘. 올라가고 지금 또 내렸습니다. 야, 지금 아까 제가 낮에 12시쯤 봤을 때 여기였는데 그 사이에 또 이만큼 내렸네요. 세력도 절대 만만한 게 아니고 지구촌의 가장 힘센 세력이니까 원래는 얘네가 훨씬 가능성이 힘이 더 세죠. 그런데도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어떻게 되나 봐야겠네요. 지금 추세선 밑으로 내리니까 또 올라왔네요. 지난 30분 동안. 마지막으로 재밌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어떻게 좀 포섭을 해가지고 이란을 원래 도발을 하려고 했는데 안 걸려 들어오니까 브릭스 안에서 중동 오일머니가 들어가 그 협력하게 된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AI나 뭐 여러 가지 첨단 뭐 반도체 산업을 당근으로 꼬시고 우리 미국이 도와줄게 우리 서방이 하면서 중국의 어떤 지분 같은 거 협력 다 뒤로 물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네타냐후가 오히려 욕만 먹고 이란 강경파 대통령은 헬기 타다 객사하셔버렸고 붕 떴죠. 지금 굉장히 미국이나 기축통화세 전쟁을 더 크게 키워가지고 브릭스에 결합하려는 중동 세력을 오일머니 세력을 어떤 압박하고 싶었던 기축통화 패권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이 조금
여기서도 난감하죠. 금은 시장 지금 난감한데 여기서도 난감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새 보면은 예. 유럽 우크라이나 전선을 굉장히 빠르게 본토 타격 다 지금 오늘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그 기념식 가서도 또 바이든이 한마디 했던데 그거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들 또 훈련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도 오물풍선 GPS 4일 연속 방산포 쏘고 그것 때문에 또 9.19 군사협약 지금 파기하면서 휴전선에서 지금 또 우리나라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또 긴장을 지금 외세의 어떤 지금 떠밀리면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도 드디어 이제 뭡니까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고 그냥 양다리를 걸치든 뭘 하든 계속 브릭스와의 협력은 계속 할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카타르 국부 펀드 굉장히 이런 애들 오일머니 국부 펀드라서 전 세계에 돈이 굉장히 많죠. 최대 자산 오일머니 굉장히 많이 굴리는 애들인데 아부다비 투자청과 쿠웨이트 투자청 얘네들도 전부 다 중국 본토에 중국 우리가 돈 들어가서 살려주겠다 하면서 중국 본토에 있는 A주 투자를 많이 지금 늘리면서 이미 중국 시장에 우리 오일머니가 돌아가서 살려주지 우리 같이 살아보자 하고 이번에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지분 10%를 인수를 했다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야, 굉장히 지금 기축통화 패권 세력들도 이 2분기 우리가 난타전이라고 예상했었던 4, 5, 6, 2분기에서 마지막 한 달 6월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중국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자꾸 중국 도와주겠다는 애들은 계속 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미국은 중동에서 어떤 큰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것은 이란이 걸려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미국과 네타냐후만 더 욕을 먹는 상황이 되고 있는 와중에 중동도 브릭스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이렇게 자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금은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또 뭐 같지도 않은 개미가 또 키스질이 또 저렇게 신경을 살살 긋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더 우려가 됩니다. 이러면은 정말 플랜 B 아시죠? 롤러코스터 3번 여차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궁지에 몰리면 어쨌든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쿠웨이트 아부다비 투자청이 보유한 중국 어떤 기업이나 어디에 그 제일 많이 지금 투자했습니까? 중국 전기차인가? 배터리인가? 뭘까요? 중국 1위의 금구리 재련 기업인 자금광업으로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죠? 예. 중국의 가장 큰 산업이고 가장 잘 나간다는 뭐 반도체, AI,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그런 데에 투자한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지금 오일머니가 들어가서 투자한 종목이 뭐냐 봤더니 금, 구리 관련된 기업이더라.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불금과 너무 멋진 주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